예, 수능 특강 인문지문이죠. 봅시다. 수능 특강 인문지문, 인문예술지문 85쪽이고요.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서양 과학의 어떤 수용, 조선 후기에 이제 서양 과학이 막 들어오죠, 그죠? 민물듯이 들어오고 그걸 이제 수용을 했고, 뭐 실학이죠, 그죠? 실학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자학의 어떤 사유의 변화, 그러니까 주자학적 사유라는 게 뭐냐면은 뭐 도덕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제 도덕적일까? 그러니까 온통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도덕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또 사회 전체가 얼마나 이제 도덕적인 삶이 되느냐. 도덕의 핵심이겠죠. 도덕, 윤리 뭐 이런 거, 인의 예지 뭐 이런 거죠. 이 도덕의 핵심인 어떤 뭐 이렇게 주자학적 어떤 사유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과학이 막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덕에 대한 핵심보다는 이제 좀 이제 실학적 사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삶에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음? 그러니까 뭐 자연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력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전기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 법칙이나 어떤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삶이 더 편안해지고, 그죠? 아니면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대포가 또 멀리까지 날아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기술 뭐 이런 것들, 이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중시가 되죠. 어. 이 도덕적인 어떤 인문에 대한 또 중시가 됐다가 이제 개념이 바뀌었다. 왜냐 이런 기술들이 늘어감에 따라 뭐 부국강병이 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본문에 나오듯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맨 처음에 조선 후기에 또 주자학, 그다음에 이제 뭐 실학이 들어오고, 그죠? 실학적 개념이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개념이 바뀌고, 그죠? 주자학적 개념들이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뭐 한계점, 그 실학의 어떤 한계, 어, 확 바뀌어가지고 그 일본 메이지 유신처럼 확 바뀌어가지고 뭐 아주 그냥 부국강병이 되는, 일본처럼, 그죠? 그래가지고 막 부국강병 해가지고 뭐 동부가 최고 강대국이 됐죠. 그 전까지 뭐 그죠? 빌빌댔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오다가 아주 그냥 강하게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중국까지 가고 막 밑에 막 동남아도 가고 막 엄청나게 큰 나라가 돼버렸죠. 그죠? 아주 힘이 센 나라가 됐다. 부국강병이 됐다. 한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그냥 메이지 유신처럼 확 받아들여가지고 쭉쭉쭉 발전했으면 적어도 일본한테 뭐 식민지가 되지 그죠? 않았겠죠. 그렇게 막 힘든 삶을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 그게 한계겠죠. 한계가 나오다. 또 뭐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내용 어렵지 않죠. 뭐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적인 문제들이고. 이제 또 봐야 될 건 요거죠, 그죠? 평가원 연계 지문입니다. 그죠? 연계 지문. 근데 지문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6월 평가원 기억이 납니까? 뭐 이렇게 그 인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인과. 어. 뭐 서양에서의 어떤 인과의 어떤 변화, 인과의 개념의 변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철학자들이 과학적인 개념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뭐 이렇게 막 그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바뀌기 시작했는데 인과가, 그죠? 인과가 과연 이게 과학적 지식인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이거 바나나가 뭐 이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죠? 그러면 뭐 이게 베어 묻는 어떤 표지가 생기고 그 베어 문 상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어 문 상황은 인과가 된다. 베어 문 과정은 인과의 과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자가 생겼다, 그죠?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림자는 과연 인과의 과정인가? 아니죠, 그죠? 이거 뭐 스티로폼을 우둘툴하게 놔뒀다라고 했을 때 그림자가 바뀌었는데 표지가 안 되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갖고 이 불퉁불퉁하게 한 그 스티로폼을 놓은 이 지역은 표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인과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개념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지문이었고, 이게 나 지문에서, 요건 가 지문이고, 나 지문에서는 이제 뭐, 제2현상, 그래, 제2현상에 대한 인과야. 어, 제2현상을 가지고 인과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늘이 있고, 그죠? 이 왕이 있고, 이 일반적인 백성이 있으면, 백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하늘이 뭐 이렇게 막 그 어떤 뭐 제의, 응? 그러니까 막 홍수라든지 가뭄, 이런 걸 내리는 이유가 왕이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이제 벌하더라. 이런 인과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동양에 이런 인과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인과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왕이 잘하는데도 뭐 홍수도 생기고, 가뭄도 생기더라. 어, 평화시도 생기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인과관계가 아니다. 뭐 그런 어떤 개념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6월 모의고사에. 뭐 그거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뭐 그래도 풀 수 있었을 거고, 그죠. 두세 번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지문이었죠. 6월 평가원. 이제 그게 이제 연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연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제2현상이 나오는데, 그죠. 그 이렇게 그 하늘이 벌을 주는, 그죠. 자연 현상은 뭐 하늘이, 그죠. 천이, 그죠. 하늘이 천자가 하늘이, 그죠. 이렇게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제 뭐 그 제2현상인데, 그게 연계가 됐다라는 거고. 수능에는 이게 안 나오겠죠. 그죠? 이제 제2현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거고, 뭐, 인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6월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제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평가원 시험이니까. 평가원에서 이제 연계를 어떻게 시키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요걸 이제 봄으로써, 이렇게 소재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구나.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 이제 얼마나 빠르게, 그렇죠? 이런 그 지문들을 분석을 하고, 그렇죠? 요 분석 요 지문들을 빨리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고, 그렇죠? 이미지화 해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까? 그렇죠? 일반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인데 뭐 3점짜리 같은 경우에 이제 추론, 3점짜리 추론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쭉쭉쭉 읽었는데 우리가 까먹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까먹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못 하죠. 그래서 빠르게 읽어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추론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내용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빨리 이제 읽고 꼼꼼히 보고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에 들어가갖고 이게 내용이 없었다라는 걸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할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별로 이렇게 입에서 문제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별로 문제가 딱 깔끔한 문제들도 아니고 단순히 내용 일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게 뭐냐면 이렇게 지문을 얼마나 빠르게 읽고 빠르게 잘 이해하고 이미지화 하느냐 그거죠, 그죠? 머릿속에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그죠?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수능 6월 모의고사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쉽게 지문이 쉬우니까 보시죠. 빠르게 읽고 넘어갑니다, 그죠? 문단 요약하고 빠르게 읽는 방법으로 이 정도만 쉽게 나오면 문제 다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겠지, 수능에서는, 그죠? 뭐 모의고사만 봐도 이만큼 쉽게 안 나오죠.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조선 통치 이념이었던 주작, 통치 이념이었죠. 초반에 조선 건국대 유교 개념으로 주작을 이용해가지고 16세기 이제 무렵 16세기 1392죠. 조선 건국이, 그죠? 1492는 이거 미국 콜럼버스가 뭐 신대륙 발견했을 때, 그죠? 아메리카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1592는 1592, 그죠? 1392 1492 이거 I 내 구두 뭐 이래가지고, 그죠? 콜럼버스가 뭐 구두발이 빠졌다 뭐 그 얘기, 그죠? 1392는 뭐 조선 건국이고, 일본 1592니까 일본 놈들아 오너라 뭐 구두발로 뭐그 밟아주마 1592 때 그 임진왜란이죠. 그죠? 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예전에 뭐 학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역사 국사 한국사 선생님이 말해주던 건데, 어쨌든 조선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이었던 원리는 16세기 무렵부터 조선 사회 전반을 지배했죠. 조선 사회 전반을 지배했죠. 이게 건국 이념이니까. 그래가지고 주자학에서는 어떤 인의 예지, 그죠? 전부 도덕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일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 원리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따라야 된다. 라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주자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도덕적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죠? 이게 모든 존재들은 인간을 포함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질서가 부여하는 일정한 위치를 갖고 있다. 일정한 위치가 있다, 그죠? 일정한 위치. 그러니까 뭐
각각의 어떤 뭐 이렇게 단 사람들이 어떤 뭐 자격이나 어떤 뭐 그 위치가 있다. 라는 거, 도덕적 위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어떤 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역할을 하는 것. 응? 이 어떤 뭐 이상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뭐 이렇게 그 뭐 삶의 모습을 자기 역할을 해낸다. 뭐 플라톤이죠, 그 플라톤.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조화롭게 하고 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따라서 조선 유학자들이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생각 조선의 어떤 이념은 그겁니다. 그 주작의 주 내용이 이겁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도덕적 원리 세웠다. 이거죠, 그죠? 조선 건국 이념,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전반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의 어떤 지배하고 있던 주자학적 원리 특징이죠.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이 될까?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까? 여기에다 계속 고민을 한 거죠. 뭐 어떻게 뭐 중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자연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자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런 것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그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17세기 이제 다시 17세기 되죠. 17세기. 그다음에 조선 사회에 유입된 서구 지식들이 이제 막그 유입이 되죠. 조선 일부 지식인들이 그 의식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이런 게 있네. 그죠? 그래가지고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오죠. 과학적 지식이 들어오죠.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한 관념적인 탐구, 이런 주작, 뭐 마음의 이치, 그죠? 이런 거 막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공자가 뭐라 그랬네, 맹자가 뭐라 그랬는데 사람은 이래야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뭐 학문들의 생각과 달랐죠, 그죠? 처음 본 학문이죠. 지구가 둥글다는 인식이 뭐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상충했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나라 중국이 중화 사상이죠, 그죠? 중국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둥근 건 중심이 없죠. 특히 인간 사회의 어떤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죠? 뭐 중국만이 막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뭐 오랑캐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식이 더해지면서 중화주의 세계관이 약해지게 됐죠. 이런 변화로 인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뭐 실학적 학문이 대두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 실학을 해가지고 이제 좀 실용적인 학문이 되자. 그죠? 뭐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16세기 주자학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는 17세기 이제 그 실학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서구의 어떤 과학적 지식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식인들의 의식의 변화가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실학이 대두가 됐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냥 쭉쭉 읽으면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다음 질문 조금 기네요, 그죠? 봅시다. 실학적 학문관이 지니게 된 어떤 뭐 지식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작으로 보던 그 생각들이 이제 달라지게 됐다는 거. 이들은 자연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했다. 맞아. 그런 의식하기 시작했는데 자연은 자연대로 움직이는 거고 인간은 인간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의 이변을 의미하는 천재지의 제2현상. 이거 뭐 6월 모의고사 나왔던 거죠, 그죠? 제2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주작에서 계속 설명이죠, 그죠? 뭐 제2현상 내용 알죠? 그러니까 뭐 하늘이 벌을 내리는 하늘이 어떤 뭐 자연현상을 내리면 뭐 이렇게 계기일식이라든지 계기월식이 나타나면 야 이거 뭐 왕이 잘못해가지고 하늘이 벌을 주고 있는 거네, 어떤 표시를 하는 거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뭐 제2현상. 주작에서는 군주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제2현상이 일어나면 군주의 임무 수행 어떤 여부에 대한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군주에게 물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이 있고, 그죠? 천이 있고, 그다음에 왕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잘못을 하니까 직접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인간 세상에 어떤 뭐 징조를 주더라. 그죠? 인간 세상에 어떤 뭐 징표를 주더라. 그게 제 제2의 개념이죠. 제2현상, 제2에 대한 개념.
즉 자연의 어떤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의식. 그러니까 자연과 그러니까 자연인과 인간사가 이제 연결돼 있다. 통일적으로 파악된다. 그렇죠. 통일적인 한 덩어리다. 라고 이제 의식하게 된 의식을 바탕으로 제2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영역과 관련적 해석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도덕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막 도덕 타락하고 막 그러니까 뭐 화산도 발생하고 뭐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더라. 도덕적으로 안 하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인간사와 자연의 영역을 동일시했다. 그죠? 통일적으로 봤다. 근데 이익은 제2현상이 어떤 뭐 자연의 영역이므로 그죠?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게 실학자죠. 주적적 인간관이 제2현상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해석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그죠? 여기 제2현상을 비판했네요. 그죠? 여기 이익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제2현상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제2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 이거 상당히 과학적 개념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정치가 잘못됐는데도 뭐 막 풍년이 나고 막 그죠? 쌀이 많이 나고 뭐 평화로운 사회인데도 막 홍수가 나고 그죠? 가뭄이 날 수 있다. 그죠? 왕이 잘했는데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주장적 개념이 잘못됐구나. 비판을 했네요. 이의 주장은 자연이 인간과는 관계없이 자연만의 어떤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하고 상관없이 다 자기대로 움직인다.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따라 움직이므로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자연은 지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인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연관적으로 이제 그죠?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자적 관점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죠? 잘못됐다. 비판하는 거죠. 최한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 이제 이익이 얘기한 거고 최한기가 얘기하네요. 자연을 어떤 뭐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객관적인 존재라고 똑같네요. 똑같이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다. 자연은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계획의 일식이 나타난다, 계획의 월식이 나타난다. 그거를 어떻게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없다고 봤다. 맞죠, 그죠? 최한기가 하는 말이. 인간이 어떤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우리가 이제 자연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법칙대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법칙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를 근거한다라는 어떤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자연은 자기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자연에 어떤 뭐 제의가 생겼다. 그러면 왜 생겼을까에 대한 어떤 뭐 그 법칙을 판단할 거 따져야 되지. 이거 사람이 잘못했네 안 했네 그걸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가 이제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데 뜻을 두지 않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 자연은 만물 인간이 뭐 낳고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자라라 뭐 그런 얘기는 뜻 이런 것 의도하지 않죠. 만물 스스로가 하늘의 힘을 빌려가지고 생겨나고 땅의 힘을 빌려가고 자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그대로고 인간이 이제 그걸 이제 자연을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에 있는 그 뭐 음식을 먹고 그죠? 그렇게 자라난다. 그것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뭡니까? 그죠? 문단 요약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인간을 분리했다. 그죠? 그 얘기가 나오죠. 실학적 관점. 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최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다 대표적인 실학자들이죠. 자, 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또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죠. 마지막 문단 보시죠. 자, 조선의 철학자들은 어떤 서양의 어떤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죠? 조선 신학자들은 이제 서양의 어떤 학문 자연 어떤 뭐 과학 지식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죠. 실학자들은 뭐 그 당시도 수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뭐 세국주의자들 인간과 자연관을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관점들이 변화가 됩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실학적인 학문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그는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어떤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지식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뭐 칼 갈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그 정도로 쓰였는데 이게 상당히 큰 지위를 갖게 되죠. 아, 이게 자연과학이 아주 중요하구나. 모든 걸 지배하는 주자학이 아니라, 주자학보다는 이게 과학적 지식이 싹 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주자학 밑에 있던 요 작은 어떤 한 부분이었던 과학이 아주 큰 덩치가 됐다. 어떤 변화가 생겼다. 마음 공부인이 심학, 그죠? 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 마음만 인간의 어떤 마음을 계속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따지던 어떤 주자학의 사유를 틀을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변화가 생겼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학자들이 특히나 더 이제 변화를 받아들인 거죠.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과학적 지식과 기존의 주자학적 어떤 원리 사이에 어떤 괴리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들어온 어떤 과학 지식, 그러니까 뭐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기존의 어떤 주자학적 원리 이제 괴리가 발생하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자연의 어떤 뭐 제의가 생기는 것도 자연 그대로지, 뭐 우리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이런 게 괴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려는 시학자들 노력. 그러니까 이거 뭐 주제학이 있었고 뭐 자연 어떤 과학들이 생겼는데, 야 이거 지금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그죠? 괴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실학자들이 이제 실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걸 수용함으로써 이제 괴리를 줄이려는, 그 간격을 줄이려는, 그죠? 실학자들의 노력이 되겠죠. 그 사문단이네요, 그죠? 이거는 뭐 실학자들의 어떤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인식이겠네요, 그죠? 그뭐 이제 뭐 이렇게 과학적 지식이 들어가지고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과학적 지식이 아주 그냥 중요하게 되고, 어떤 뭐 그래가지고 뭐 간극을 줄이는, 그러니까 실학자 노력이 됐다, 뭐 인식이겠네요. 그죠? 뭐 실학자들의 어떤 뭐 인식, 변화된 인식. 다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어떤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대단했죠, 그죠? 보면은 야, 뭐 신기하다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주작적 사유는, 그러니까 주작적 사유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게들이 안 맞다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변하게 됐죠. 아주 감탄스러운 어떤 과학적 지식, 수학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보면 깜짝 놀래죠.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어떤 새로운 학문의 인간관과 자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선의 실정이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의 실정을 완전히 갈아엎어 가지고 그냥 일본처럼 그냥 확 그냥 갈아엎어서 메이지 유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정을 이제 유지를 하고, 그죠? 이게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했다. 이게 한계죠, 그죠? 이게 이제 주자학을 그냥 가만 놔두고 이 싹 다 안 맞아 이러고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 이제 바탕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조금 과학을 좀 보태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실학자들이 이러한 노력은 서구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진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주자학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건 일본 놈들이죠, 그죠? 메이지 유신 지금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뭐 또 학문과 과학적 깊이를 깊이 있게 검토했다라는 점에서 또 이런 의의는 있죠, 그죠? 의의는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받아들였으면 좀 일본한테 좀 수모를 겪는 건 없었지 않았을까? 그죠? 나라가 약해지진 않았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뭐 전반적으로 내용 어렵지 않죠. 쭉 읽어 나가는 거고, 그럼 연계가 됐었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고, 뭐 연계는 요 부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연계가 된다 그래도 뭐 어떤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떤 단어 이런 거 정도밖에 연계가 안 되네요, 그죠? 연계가 이런 식으로 연계면 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조금 꼼꼼히 알고 들어가면 조금 더 빨리 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죠? 아예 모르는 어떤 처음 보는 어떤 소재보다는 요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뭐 수능 문제를 만나면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EBS를 한번 쫙 정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 그 지문 내용들이나 배경 지식들을 한번 정리해갖고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 뭐 또 한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어쨌든 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갈게요.